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여러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원격 수업으로 해가지고, 목재 부분을 녹화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완전히, 선생님 목소리는 안 들어가 있고, 잡음 소리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어요. 자, 오늘 미안합니다. 다시 선생님도 미처 확인을 못 해봤네요. 자, 다시 오늘 녹화해가지고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눠준 프린트 8장 나눠줬습니다. 학습지. 자, 학습지랑 같이 공부할게요. 오늘 1페이지 목재 파트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론 예전에 한번 한 내용이에요. 이거 수업한 내용 선생님이 다시 학습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조기술의 세계. 자, 제조기술. 뭘 제조기술이라고 하는가? 의미를 알아두겠죠. 제조. 뭔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만들는데 인간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형태예요. 필요한 제품. 자, 필요한 숟가락을 만든다, 젓가락을 만든다. 자, 뭘로부터? 자, 맞습니다.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부터입니다.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재료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달라질 거예요. 중간에 자르고 홈을 파고, 이런 그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가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재료의 특성에 맞게 가공하여 인간에 필요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 자,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공해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 이거를 제조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이 재료에 따라서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만드는 가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금속입니다. 금속은 자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붙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자, 용접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붙일 수 있겠네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용접을 그럴 필요 없겠죠. 자, 망치로, 못으로, 두드려 박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를 때에는 톱이라는 이런 연장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각각 재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가공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 세 가지가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재. 자, 나무죠. 우리 교실 안에서 둘러보면, 의자, 책상, 뒤에 있는 가구들, 이런 것들이 해당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금속, 의자, 책상 밑에, 만들어진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금속, 철제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죠. 자, 다음, 또 우리가 쓰는, 볼펜이라든가, 가장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재료거든요. 이 재료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한 시간씩 해서 공부할 겁니다. 목재, 금속, 플라스틱. 제일 많이 쓰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공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과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보강되거나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쓰는 신소재까지 이게 기술 단원 시험법입니다. 자,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학습 목표입니다. 자, 플라스틱 재료, 여러 가지 제품, 제조기술은 여러 가지 재료를 가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재료에 대한, 많이 이용되는 목재, 금속, 플라스틱 얘들이 뭘 알아보자? 특성을 알아보고,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제품들이 만들어지는지, 이용 분야, 어떠한 제품들이 이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각각 재료의 특성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우리도 원래는 실습하려고 했었죠. 뭔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건 2학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나갈게요. 자, 목재입니다. 자, 요 무슨 그림일까요? 자, 이거는 보니까 조개네요. 조개 안 해봤더니, 이렇게 뭔가 보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진주라고 부르는 보석입니다. 진주. 자, 이 안에 모래라든가 이런 조개들이 상처가 나면, 요 상처가 모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가기락가기락 하면서 살이 막 되게 아프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둥글게 뭔가 감싸서 자기 몸에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뭔가 아물게 하는 이런 단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아름다움입니다. 뭔가 이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아름다움에 뭔가 새롭게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제조기술의 이해. 자, 제조기술이란 자, 자연 상태의 뭐를 자, 재료를 자, 요 재료를 자, 맨 마지막 단계는 뭐겠어요? 인간한테 필요한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단계겠죠. 자, 제품을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재료, 가공, 제품. 자,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수단과 방법, 이거를 우리가 기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조기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재료, 목재에 대해서 볼게요. 나도 좀 프린트 볼게. 자, 첫 번째, 자, 나무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미술 시간이 아니에요. 자, 나무 위에서 우리가 기술 시간에 이용되는 이러한 형태들은 어때? 어디 부분이다? 자, 목재의 자, 나무 가지, 줄기 이런 걸 자. 나뭇잎, 열매 여러 가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조기술이라는 건 이 안에서 어느 부분? 자,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 자, 쭉 이렇게 곧게 자, 일어난 줄기로부터 자, 가지가 또 뻗겠죠. 자, 요 안에 또 가지가 해서 또 다른 격가지들이 또 벌어지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로 쓰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 줄기 부분이에요. 자, 점점점 생명체입니다. 자라나요. 자, 여기서 1년에 나이테가 하나씩 점점점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세로 부분으로 딱 잘라보면 자, 여기 가로 부분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자, 입체적으로 한번 눈으로 봐봐요.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 자, 위로 이걸 세워진다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의 모양이 보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 아이고, 자, 도 태블릿 펜을 사용하다 보니까 반듯하게 좀 긋기가 좀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테가 보일 겁니다.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이테가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이 부분의 가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렇게 보이겠죠. 자, 줄기와 가지가 만나는 부분 어떻게 될까요? 뭔가 파고 들어가고 뒤로 얘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절히 조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세로로 잘라낸다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아까처럼 일직선의 모양이 아닌 뭔가 약간 변형된 이러한 또 다른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목재가 갖고 있는 이 나이테에서 나오는 다른 재료에서는 느끼지보다는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뭔가 아픔이 있고 아름다움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 뭐더라? 그걸 선생님이 나타내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나이테를 그려보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자, 나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 장점, 아름답다, 아름다움. 자, 이걸 선생님이 한번 표현하려고 했어요. 자, 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자, 자릅니다. 이렇게 나뭇결이 이렇게 세제로 있었죠. 이렇게 자, 나뭇결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자르는 거 이것도 나중에 자, 나중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자, 나뭇결에 대해 수직하게 자른다. 이거를 우리가 자른다라고 부릅니다. 자른다. 다음 세로 방향으로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를 우리가 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나무길에 자, 산에 있는 나무는 아직 생명체예요. 자, 이 안에 있는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들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 잘 잘라버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줄기 부분, 두꺼운 부분이 됩니다. 얘를 가지고 자, 한번 건조시켜줘요. 건조시키지 않으면 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 나무가 갖고 있는 단점 어떻게 돼? 썩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조시키고요. 자, 웬만큼 건조시킨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넓은 판 또는 강목, 각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 자, 이런 자, 산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일정한 모양으로 각재 또는 판재를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재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을 또 자, 이렇게 하는 장소를 제재소라고 불러요. 자,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해서 우리가 각재 또는 판재 형태로 만듭니다. 강목 또는 판재. 판재는 넓은 걸 얘기하고 강목은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된 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목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점이 있어요. 자, 이런 결점들을 자, 일단은 자, 보완하기 위해서 자, 한 번 더 건조시켜 줍니다. 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뭔가 갈라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거든요. 자, 그거는 목재가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단점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단점인데, 자, 그래서 필요한 판재, 각재, 자, 단판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들을 잘라서 필요한 형태로 치수를 재고 잘라서 구멍을 뚫고 해서 필요한 제품, 가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아름다움 볼게요. 자, 예전 그림입니다. 자, 지금 나무를 위아래로, 자, 한 사람 올라가고 해서 얘를 세로로 이렇게 자르고 있죠. 이게 켜는 겁니다. 켠다. 자, 이렇게 해서 켜면 이렇게, 자, 각각의 이런 불규칙적인 이런 무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나무를 지금 켠 상태입니다. 이렇게 요건데, 나무결이 아까처럼 일자로 되지 않고 이렇게 나무결이 세로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때요? 굉장히 작성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 어떻더라? 아름답다. 목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자,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아름답다. 목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땔감으로도 쓰고 수스로도 쓰고 종이를 만들 때도 쓰고 뭐 가구를 제작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뭘 제작할 때 쓰는 게 제일 좋더라? 자, 가구 제작할 때 쓰는 용도가 가구 제작 제일 좋은 용도입니다. 자, 되게 아름답죠? 자, 이런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자, 이건 기술실에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 실습할 때 구입해 놓은 이런 목재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1학기 때 못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목재가 갖고 있는 특성, 목재의 특성을 공부하려고 해요.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저쪽 해인사에 있고요. 자, 해인사에 있는데, 자, 목판 인쇄술입니다. 목판이에요.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는 아까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얘는 썩습니다. 따라서 얘를 적절히 건조시켜야 되고,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갈라짐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왜 갈라지는가는 이따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따라서 자, 팔만대장이 현재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자, 그림하면 밑에 그림 봐봐요. 어때요? 자, 밑에 통풍이라든가 바람, 자, 통풍, 습길, 통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자, 자, 어떻게 되냐면 습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습기를 일정하게 유지. 자, 목재가 갖고 있는 단점 뭘 얘기하냐면 습기입니다. 습기에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썩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비에 의해서 나무가 썩는 거,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마를 길게 이렇게 늘리긴 했어요. 자, 목재가 갖고 있는 단점, 불타기 쉽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더라? 습기에 약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갈게요. 첫 번째, 목재의 장점. 자, 가로 시작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자, 가볍다. 다른 재료에 비해 가볍다. 가볍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재료에 가벼운 거는 굉장히 좋은 특징이죠. 그리고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만들기가 쉽습니다. 가공이 쉽다. 자,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톱질,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드릴, 다음 홈을 파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다음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조립하는 단계에서 못질이라든가 이런 단계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더 강한 철이라든가 이런 재료에 비해서 자, 가공이 쉽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가장 좋은 목재의 단점이죠. 뭐가 아름답다. 무늬가 아름답다. 자,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좋다? 가구 제작. 자, 네 번째, 자, 부도체입니다. 열이나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 전기를 통하지 않음. 자, 단점 보겠습니다. 자, 산에 불 나면 어떻게 돼요? 쉽게 타버립니다. 불타기 쉽다. 자, 다음 또 약했던 거 아까 해인사 현재까지 보존할 수 있던 거, 자, 습기에 약합니다. 자, 습기에 약하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나이테 때문에 무늬가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이런 나이테가 생김에 따라 가지고 자, 재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바로 볼게요. 소분의 건조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이거 기억할게요. 자, 뒤틀림
X, Y, Z, 뭐 입체적으로 뭔가 꼬여지는 것, 뒤틀림. 자, 어떻게? 자, 한쪽으로, 자, 평면적으로 뭔가 쭉 벌어진다, 갈라짐. 자, 다음에 앞뒤로 고개가 폴더처럼 이렇게 휘어졌어요. 휨이 발생된다. 자, 수분의 건조에 따라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뒤틀리거나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자, 정리는 좀 이따 또 볼게요. 자, 나무의 종류예요. 자, 두 번째 나무의 종류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소프트우드, SOFT, 소프트우드, 하드우드. 자, 목재는 나무는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는 어떤 이용되는 형태에 따라서 단단한 나무냐, 연한 나무냐, 재질이 이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공 방법들이 또 달라지겠죠. 재료의 특성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호두나무가 있다. 호두나무는 굉장히 좀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좀 진하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강한 톱날 이런 걸 사용해 줘야 되겠네요. 자, 종류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 하드우드. 자, 하드우드 딱딱한 나무. 자, 왜 딱딱한 거 봤더니 자, 성장이 느리답니다. 자, 남반구에도 자라고 북반구에도 자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 남반구에도 소나무가 있고 자, 우리 저 북반구에도 소나무가 있어요. 자, 그런 것보다는 자, 성장이 느려서 자, 성장이 천천히 자랐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천천히 자라서 그게 어떻게 되냐? 더 밀도가 높고 더 단단합니다. 자, 내구성이 강해 더 단단해서 자, 이런 나무들 자, 주로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화렵수가 해당됩니다. 화렵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렵수 이파리가 넓은 나무. 자, 대표적인 나무 한번 볼게요. 1등급, 2등급이 쭉 있는데 자, 오크. 자, 오크는 뭐예요? 우리말로는 자, 참나무죠. 참나무. 자, 자작나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음 월넛. 월넛은 자, 이건 호도나무입니다. 호도나무. 자, 호도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오동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딸이 시집갈 때 이 오동나무를 잘라서 자, 가구를 많이 만들어줬다고요. 오동나무, 관 이런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나무들 이렇게 볼게요. 자, 하드우드는 뭐더라? 이파리가 넓은 나무다. 이파리가 높은 나무. 자, 1년에 이파리가 어떻게 돼요? 자, 한 번씩 이파리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년도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피어나는 이런 나무들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 얘네는 더 단단합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소프트우드는 침엽수가 해당됩니다. 이파리가 뾰족한 나무. 자, 얘들은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성장이 빨라요. 자, 성장이 빨라서 어떻게? 자, 얘들은 더 연합니다. 연하고 가벼워요. 자, 대표적인 나무 볼게요. 자, 삼나무. 다음 편백나무. 자,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된다는 이런 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다음 스프러스. 자, 미송, 레드파인. 우리 아까 기술실에서 우리 실습한다고 했던 이 나무가 레드파인이에요. 우리말로는 적송,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적송. 자, 이런 나무들은 어떻더라? 침엽수는 자, 소프트우드다. 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재의 종류. 자, 우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까처럼 하드냐, 소프트냐. 자, 재질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 재질은 자, 이파리 모양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 어차피 우리가 쓰는 부분은 잎을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목재를 쓸 거예요. 목재가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 이걸 갖고 구분하는데 자,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파리로도 볼 수 있더라. 자, 첫 번째 비중이 작고 가볍다. 이거는 침엽수. 자, 그 옆에 화렵수. 자, 가장 대표적인 나무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침엽수. 자, 가장 살가운 흔한 나무 소나무. 자, 다음 아까 나왔죠. 또 삼나무. 자, 낙엽송. 낙엽송. 왠지 낙엽 이파리가 넓죽할 것 같지만 송자, 소나무 송자네요. 자, 다음 이거 하나 기억할게요. 또 자, 은행나무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자, 은행나무는 이파리가 이렇게 넓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자, 넓은데 자, 은행나무는 유일하게 이파리가 넓지만 침엽수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은행나무 잎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재질을 봤더니 재질이 약한 나무더라. 그래서 이파리가 좀 넓적하지만 유일하게 침엽수에 속하는 나무. 이렇게 하나 기억할게요. 시험에 잘 납니다. 자, 다음 화렵수. 자, 그러면 침엽수하고 화렵수하고 누가 더 결론적으로는 더 좋은 나무일까요? 단단하면서 더 아름다운 나무. 화렵수가 더 좋은 나무예요. 자, 거기다 더 줄게요. 더 좋아. 침엽수보다. 자, 가장 대표적인 나무, 아까도 얘기했네요. 산에 가면 많은 거, 자, 어떤 거? 참나무 있습니다. 자, 다음, 느티나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 찾아볼게요. 자, 다음, 느티나무, 단풍나무. 아까 호도나무 있었죠? 자, 호도나무랑 비슷한 거. 자, 오동나무. 자, 특징 보겠습니다. 자, 얘들은 연하다고 했습니다. 비중이 작고 가벼우며 재질이 연합니다. 소프트우드예요. 자, 달력성이 좋으며 질기다. 자, 두 번째, 무늬가 어떻더라? 자, 화렵수가 침엽수보다 일반적으로 더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더 쓸게요. 아름답고, 자, 앞에다 쓸게요. 자, 단단하며. 아름답기도 하면서 단단하다. 무지하게 좋은 특징이죠. 자, 재질이 치밀하다. 자, 아름답답니다. 단단하답니다. 어디에 쓰이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쓰임새는 그렇죠. 가구 제작이죠. 자, 침엽수 가구 제작에 쓰여요. 그렇지만 자, 침엽수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연한 게 있습니다. 자, 얘들은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연하기 때문에 연한 것들은 휘어지겠죠. 자, 얘들은 이렇게 쓸게요. 자, 가구 제작에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집을 짓거나 건축, 댐을 짓거나 토목의 구조재, 힘을 받는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구 제작에는 좀 양보해 주는 게 좋겠죠. 상대적으로 침엽수가 화렵수에 비해서 조금 아름다움이 떨어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무를 이제 잘라봤어요. 자, 목재의 구조를 봅니다. 자, 잘라봤더니 안쪽에부터 나이테가 하나씩 이렇게 1년에 하나씩 생겨나요. 자, 가장 안쪽에 있는 나무는 오래된 나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나무는 1년 된 나무. 자, 안쪽에 있는 나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심재라고 부릅니다. 뭐가 자, 가운데에 있는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중심재, 중자가 생각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수심, 나무수, 자, 중심심에서 나무의 가운데 수심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이름제로 썼네요. 다음, 너는 이렇게 자, 거기 구팅에 가 있니? 변두리에 가 있니? 변재. 자, 가운데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변재라고 부릅니다. 심재와 변재. 자, 목재의 일정한 부분을 지금 구분한 거예요. 왜 구분했을까요? 자, 어느 부분이 더 단단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냐? 이걸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자, 누가 더 단단할까요? 자, 오래된 나무. 자, 이미 성장이 멈춰 있고 1년에 하나씩 금방금방 생겨난 나무. 자, 변재가 더 자, 연하겠죠. 자, 따라 심재가 더 단단합니다. 얘가 더 단단하고 오래된 거. 제가 연하고. 자, 또 다른 그림으로 올게요. 자, 안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확연하게 색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재, 변재. 자,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를 이제 더 들여다봤어요. 자,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 뭐 때문에 생겼더라? 자, 뭐 때문에 생길까요? 자,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따라서 성장이 잘 되는 시간이 있고 성장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 따뜻할 때죠. 이파리가 막 번질 때 봄부터 여름 사이에 많이 자랐다. 봄과 여름 사이에 많이 자랐다. 뭐라고? 봄춘자 써서 춘제. 많이 자랍니다. 많이. 자, 똑같은 시간에 많이 자랐으니까 어떨까요? 자, 더 연하겠죠? 연함. 자, 이거에 비해서 여기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똑같은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얼마 못 자랐어요. 언제? 이파리 다 떨어지고 물 다 내려옵니다. 자,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자란 부분 가을 추자 써서 추제. 더 어떻게 돼요? 못 자랐죠? 못 자라니까 더 단단합니다. 두 가지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 안쪽에 있는 부분을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심재, 중심이니까 심재, 변재. 자, 여기도 심재, 변재.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재질이 균일하지 못하다. 이걸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자, 안쪽에 있는 심재로 가면 갈수록 심재, 어떻게 돼? 더 단단한 나무예요. 자,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변재는 어떻더라? 더 연한 나무예요. 자, 단단한 나무, 연한 나무, 우리가 건조시키면 어떻게 돼? 자, 육포가 있다. 소고기를 건조시키면 부피가 줄어들죠. 자, 단단한 거하고 연한 거 누가 더 부피가 많이 줄어들까요? 자, 단단한 것이 당연히 부피가 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조직이 치밀하니까. 연한 부분은 많이 줄어듭니다. 자, 따라서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을 자, 좀 이따 그림 하나 다시 보실게요. 다음, 이게 1년에 하나씩 어떻게 되더라? 근데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이렇게 또 생기더라. 자, 이렇기 때문에 재질이 균일하지가 못합니다. 자, 목재의 구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재질이 균일하지 못하더라. 자, 재질이 균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질이 약한 재질이면 약한 재질이고 강한 재질이면 재질이든 동일하게 이렇게 있어야 나중에 건조시키면 수축되는 정도가 다 똑같아. 자, 그런데 재질이 균일하지 못했다.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갈라짐, 뒤틀림, 휨이 발생된다. 갈라짐, 뒤틀림, 휘어지는 게 발생된다. 자, 이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이런 것들도 명칭 어느 부위다 라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제 기말고사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자, 안 지울게요. 자, 얘를 이렇게 자르면 동일한 걸로 자르고 건조시키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강도가 서로가 누가 더 다르냐, 심재냐, 변재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휘어지는 정도가 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를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자른 다음 제재를 한 다음 또 건조를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크기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자, 목재의 변형 누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자, 약한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난다. 변재가 더 많이 일어나겠네요. 자, 춘재와 추재. 자, 봄춘자, 봄과 여름에 자란 부분, 따뜻한 부분 많이 자랐죠? 가을과 겨울에 자란 부분, 추재. 자, 연한 부분, 춘재가 더 강하네요. 더 많이 약한 부분이니까 더 많이 변형이 일어나겠네요. 변형은. 자, 양쪽으로 변형이 이렇게 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뭐? 재질이 균일하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질이 균일하지 못하다. 따라서 갈라짐, 뒤틀림 등의 이런 것들이 발생되더라. 목재에 갖고 있는 결점, 단점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목재의 구조까지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 목재가 갖고 있는 이런 결점 때문에 우리가 다음 페이지. 목재를 어떻게 해서 쓰냐면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써요. 이걸 우리가 가공이라고 부릅니다. 목재를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쓰는데, 자, 목재를 가공해서 씁니다. 가공하는 이유, 자, 일단 첫 번째, 세 가지 크게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기 나왔죠? 우리 학습지 정리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따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따 적을까요? 자, 가공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판. 자, 합판 그림 봐봐요. 이렇게 보면, 자, 옆면에서 지금 자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색깔들이 조금 연했다, 진했다, 연했다, 잔했다. 이 부분이 다를 겁니다. 마치 과자, 웨하스처럼, 웨하스. 자, 웨하스처럼 이렇게 층층이 붙여놓은 겁니다. 나무를 얇은 판으로 해서 위로 붙여놨다. 자, 붙여놨는데 색깔이 진했다, 연했다, 진했다, 연했다를 반복하네요. 나뭇결 방향을 서로 수직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합판이라고 부릅니다. 얇은 판을 합쳐놨다. 자, 얘들은 근데 어떻게 합쳐놓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격파를 하는데, 자, 체육관에서 격파를 해요. 나뭇결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자, 다음. 이렇게 된 게 있어. 자, 누가 더 격파가 잘 될까요? 자, 나무는 나무 결방으로 잘 격파가 되죠? 이게 잘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재질을 균일하게 하려면, 자, 한 판을 이렇게 놓고, 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접착제를 칠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위에다 붙여요. 그 위에다가 또 나무결을 새로 이쪽 방향으로 된 걸 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얘들을 붙이는데, 자, 어떻게? 나무결이 서로 수직하게. 자, 나뭇결이 서로 수직, 자, 이런 단어 들어가면 이렇게 만든 가공재는 합판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홀수기업으로 일반적으로 붙습니다. 홀수기업으로. 자, 목재 가공재 5가지가 소개될 겁니다. 많이 쓰는 거. 자, 만드는 방법 볼게요. 자, 우리 연필깎이처럼 막 회전시킵니다. 자, 넓은 판을 회전시키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얇게 펴요. 그 다음에 나무
자, 나무 결 방향을 한쪽은 이쪽 방향, 자, 한쪽은 이렇게 세로 방향. 이렇게 겹겹이 자, 쌓아서 이 사이에다 접착제를 칠해서 붙여서 넓은 판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재질이 균일하죠? 갈라짐이나 뒤틀림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렇게 판을 합쳐서 만들었다 합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의 특징, 나무끼리 서로 수직하게 만든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파티클 보드. 자, 영어네요. 파티클, P-A-R-T-I-C-L-E. 자, 파티클, 입자, 작은 조각 이런 뜻이야. 보드는 판때기, BUARD. 자, 봤더니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안에 들어온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덩어리. 나무, 이러한 덩어리, 부시래기로 만들어서 갈아버립니다. 얇은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사이를 접착체를 넣고 그대로 형태를 만들어서 꽉 눌러주면, 열과 압력을 가면서 꽉 눌러주면 그대로 형체를 굳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은 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재질이 균일하네요. 자, 나뭇결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파티클 보드라고 해요. 가격은 아까처럼 자연목보다는 좀 싸겠죠. 왜냐면 나뭇결이 없습니다. 나뭇결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지는 못해요. 자, 좀 더 거칠게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손가락만하게 이렇게 크게도 막 대충 부셔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얘들의 특징은, 자, 잘 보겠게요. 요 뒤에, 자,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뒤에 아파트 굉장히 시끄러워요. 차가 다니는 소리.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발생되는 소리를, 자, 부딪혀서 옆으로 산란시켜줘야 되겠죠? 산란시켜서 자, 직접적으로 요 뒤에 있는 아파트에까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소리를 흩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철을 둔 거예요. 요철을 이런 식으로 두면 부딪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 옆으로 퍼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자, 아까 파티클 보드도 봐봐요. 그 사이 공기가 듬성듬성 막 들어서 자, 파티클 보드의 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사이로 소리를 흡수할 수 있다. 소리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어디에 쓰면 될까요? 자, 사무실입니다. 자, 사무실, 칸막이 이런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서로 독서실 이런 데도 공부할 때 서로 들리면 안 좋겠죠? 자, 일단 자, 그 안에 빈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자, 소리를 흡수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집성제. 자, 합판. 파티클보드 집성제. 자, 세 번째입니다. 나뭇결이 보이죠? 자, 근데 나뭇결이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또 옆에 판도 이렇게 끊어져 있네요. 자, 얘들은 어떻게 한 걸까요? 자, 여기 나뭇결 볼까요? 자, 여기 이만큼. 자, 서로 다른 나뭇결이네요. 자, 나뭇결 방향을 세로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붙여버린 겁니다. 자, 얘들의 특징은 나뭇결 방향을 나란하게. 나뭇결을 서로 수직하게 위아래로 붙였다. 이건 합판. 옆으로 나란하게 붙였다. 이거를 우리가 자, 집성제라고 부릅니다. 집성제. 자, 집 앞에 모아놨다. 모을집 모아놨다. 자, 성은 쌓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은 모아서 이 사이를 접착제를 칠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굉장히 넓은 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자, 나뭇결이 살아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목재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비쌉니다. 자, 만드는 과정 볼게요. 자, 이렇게 넓은 판으로 판재 또는 각재 형태로 이렇게 쭉 잘라서 이 사이를 접착제를 칠해서 나뭇결이 서로 옆으로 나뭇결이 평행하게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넓은 판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때에 따라서는 기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둥글게 붙여 만들 수도 있겠죠. 큰 힘을 받기도 많이 쓰입니다. 자, 다음 플로어링. 자, 플로어링은 자, 아까처럼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예전에 체육관, 자, 태권도 체육관이라든가 또는 뭐 예전 우리 학교는 해당되지 않네요. 복도라네. 저기 교실 바닥. 자, 또 하나 기억할게요. 배의 갑판. 배 위에 갑판입니다. 상판. 파도 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 부분 이런 뒤에 많이 사용됩니다. 어떻게 얘기가 생겼냐면 자, 이건 배의 갑판이에요. 파도 치고 사람들이 선탠하고 이렇게 오면 물 많이 바닥을 막 튀어오르겠죠. 자, 나무가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팽창합니다. 뭔가 뒤틀리고 어디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쪽에는 오음폭 들어가게 홈을 내요. 홈.
자, 요거 원복 들어간 부분 홈, 볼록 튀어나온 부분 촉을 낸다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홈과 촉을 끼워 맞춰 놓으면 옆으로 더 이상 부피가 팽창되거나 하지 않겠네요. 유격이 일정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공 단계에서 서로 끼워서 맞출 수 있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플로어링이라고 불러요. 자, 플로어링, FLOOR, 플로어 무슨 뜻이에요? 바닥층이란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넓은 체육관이라든가 교실 이런 것처럼 넓은 바닥을 할 때, 나무로 할 때, 이때 쓰이는 목재, 자, 플로어링. 자, 이렇게 넓은 홈과 촉이 있는 넓은 것들을 현장 한쪽 끝에부터 계속 끼워서 맞춰서 이렇게 시공하는 방식으로 넓은 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MDF라는 게 있어요. 자, MDF 아까 파티클보드랑 비슷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고와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구 이런 거 만들 때 씁니다. 자, 이거는 자, 가격 쌉니다. 자, 파티클보드는 아까처럼 자, 그래서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서 이 안에 공기 구멍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파티클보드였다면, 자, MDF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더 갈아버립니다. 완전히 밀가루처럼 가루가 돼버렸어요. 자, 밀가루처럼 가루가 된 이거를 접착제와 함께 진이겨서 그대로 찍어냈다. 이게 MDF입니다. 우리말로는 자, 중밀도 섬유판이라 불러요. Middle Density Fiber 이렇게 하거든요. 자, 얘들은 자, 아까처럼 갈아서 막 만듭니다. 나무끼리 형태가 없어요. 자, 가공이 용이하다. 자, 가격이 저렴하다. 만들기 쉽다. 자, 다음 뒤틀리지 않는다. 재질이 균일하니까. 자, 물이나 습기에 의해서 자, 가장 큰 안 좋은 점입니다. 변형이 큽니다. 여기다 커피 한 잔을 쏟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이 흡수되겠죠? 흡수되면서 본드와 함께 진이겨졌던 게 얘가 퐁 하고 이렇게 터져버려요. 자, 그래서 얘들은 외부에 노출된 이런 부분들은 물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뭘 해서 쓰겠다? 그렇죠. 외부를 표면을 코팅해서 씁니다. 표면 코팅.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구들, 자, 뒤에 있는 사물함도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비닐 같은 이런 걸로 코팅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림 볼게요. 자, 이거 실제 나무 아닙니다. 바깥에만 자, 코팅한 거죠.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코팅해서 MDF를.